안녕하세요. 레디에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요. 자, 오늘은 의료관계법규,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입니다. 이 내용 보시면 뭐 당연한 건데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의료인이 아니면 당연히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 의료인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아니면 이런 대학이다, 의과대학, 한의학, 치과대학 이런 대학에서, 또는 종합병원에서, 또는 외국의 의료 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시범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즉 의료봉사, 연구, 시범 사업, 그 다음에 이 실습 중인 학교의 학생 같은 경우는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의료인이 아니면 뭐 치과 의사, 하는 의사, 전호사, 한사, 간호사 이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이 본인 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또는 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서 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런 소개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죠. 그래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해서 이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 사전 승인을 받아서 환자를 유치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애국인이죠. 애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즉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국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한마디로 국내에 있는 애국인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는 가능하다. 국내에 거주하는 애국인이 아닐 경우는. 그리고 보험회사나 상호회사, 뭐 보험 설계사 등에서 이 애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이런 것들은 또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에 의료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당연한 거죠. 지우고요. 그래서 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환자 유치 행위, 그리고 애국인인데 국내에 거주하는 애국인이 아닌 경우는 유치할 수 있다. 이 부분,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와 지부입니다. 그래서 의료인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사 등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이 법인 단체, 이것을 중앙회라 부릅니다. 중앙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 법인이 아닌 이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되고요. 중앙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와 특별자치도에 별도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 군, 구에 분회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부나 외국에 의사의 지부를 설치할 때는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할 때는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주로 의료법에서는 허가냐 신고냐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미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신고 사항으로 된다는 거죠. 자, 각 중앙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회에서 어떤 결격 사유나 아니면 그 회원으로서 아니면 의료인으로서 의료 기사 등으로서 적법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징계 사유가 필요했을 때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윤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중앙회를 설립하거나 이 중앙회 설립 이게 사단법인이죠. 그래서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또는 이 정관을 변경할 때는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겠죠. 그래서 설립 허가 인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앙회 협조 의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당연히 협조해야겠죠. 그리고 중앙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등은 당연히 보수 교육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하게 두 번 보실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자, 감독이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 이게 명령권자겠죠. 자,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에 명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이 정관으로 정한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할 때 또는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협조 의무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 즉 이 사단법인으로서 중앙회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정관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이 변경시키거나 시정을 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아랫부분은 당연히 중앙회나 그 지부에 대해서 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당연히 하겠죠. 설립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히 볼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의료기관의 개설입니다. 의료인은 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의료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즉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옛날에 이걸 왕진이라고 불렀죠. 가정 방문해서 진료하는 경우를 말하죠. 자, 그 다음은 국가나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이 가정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의료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추가로 이 특별히 정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자가 현장에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처치를 이루어져야겠죠. 의료기관까지 이송할 수 있는 시간이 급박할 때는 현장에서 환자를 봐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의료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특별히 정한 경우는 이번 뭐 코로나처럼 그런 경우도 해당되겠죠. 자, 다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 자,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이죠.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는 가능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의료법인. 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준정부기관, 뭐 지방의료원,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 이 사람들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요. 치과의사는 치과 관련된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자, 요양병원은 의사와 한의사가 두 개가 포함되어 있죠, 이게. 자,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지도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지도의사가.
자,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의원급이죠. 자, 의원급을 개설하거나 이 개설했던 장소를 이전시킬 때 또는 개설에 관한 내용이 변경됐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입니다. 예, 작은 규모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요. 다음 종합병원, 병원, 뭐 치과병원 등의 이런 병원급 이상일 때는 이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입니다. 허가. 예. 신고는 모든 걸 갖춰놓고 예, 말하면 되겠지만 허가는 그 기준에 맞는 것을 지켜서 허가가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병원급 이상은 시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됐지만 지금 단계는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했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이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시설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또는 기본 시책과 같은 수급이나 관리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개설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예, 당연한 거니까 이런 부분은 예, 두 번, 세 번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의원급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자, 병원급 이상은 이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 이 부분 반드시 숙지 바랍니다. 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약국 시설 안에 또는 약국 안에 있는 경우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예. 의약 분업화가 되면서 약국과 의료기관이 통로가 같이 돼 있거나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개수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당연하죠.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아니한 무허가죠. 이런 건축이나 증축, 개축한 건축물에는 의료기관을 당연하게 개설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약국과 같은 공간 또는 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담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정 약국의 이런 처방전을 밀어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예, 특정 약국과는 같은 공간 또는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2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장소에 함께 개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조건 하나죠. 무조건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자,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이 정관을 만들겠죠. 그 정관에 따라서 개설하는데 이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변경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정관의 변경 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이치하는 곳이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마지막 문구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의료인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의료법인의 명의도 예, 대여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당연한 것 때문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의료법인 등의 사명입니다. 자,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의료법인 등 사명. 자,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자, 이런 의료업을 할 때는 당연히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이죠. 예. 자,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설치입니다. 예. 그래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심의하기 위해서 예, 시도지사 소속에 두는 거죠. 예.
그래서 의원은 각 중앙에 의사회라든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에 있는 의료인으로서 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 내에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실태 조사입니다. 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예,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죠. 그래서 이 면허 실태 조사도 있지만 이 의료기관 실태 조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무면허를 찾기 위해서 또는 이 무허가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자, 다음은 원격 의료입니다. 자,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이라고 했으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말합니다. 간호사, 조산사는 빠져 있습니다. 자,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의 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 의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겠죠. 그래서 원격 의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그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원격제 의사입니다. 실제 정보를 주는 의사요. 하지만 이 또 현지 의사에게 이 정보를 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원격제 의사의 원격 의료에 따라서 현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했는데 원격제 의사가 과실이 있다고 증명할 만한 것이 없다 하면 그 책임은 당연히 환자를 직접 대면한 현지 의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서 어떤 과실이 발생했다면 원격지 의사가 책임을 지겠지만 그 증거를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현지 의사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의료기관 개설 특례입니다. 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자, 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자기 회사의 소속 직원이나 조거모지나 뭐 가족들 포함해서 이런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당연히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병원급 이상일 때는 당연히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겠죠. 예. 그래서 주로 우리 포스코 같은데 아니면 그런 생산직 관련된 큰 회사에 보면 그 부속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되게 병원급보다는 부속 의원이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아니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이 특례 조항이 있다는 거죠. 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준수사항입니다. 당연히 종류에 맞게끔 시설과 규격이 맞아야겠죠. 안전관리시설, 운영기준, 설치기준, 의료인 등의 정원, 급식관리, 당연히 입원자가 있기 때문에 또는 직원들의 급식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히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겠죠. 의약품이나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또는 감염병 환자 등 수술시, 분만시 이런 출입기준 아니면 보안 시설 신체 보호대 주로 요양병원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신체 관련 감염 예방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거죠. 이 내용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두 번, 세 번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안전관리 시설을 본다 하면 환자나 의료 관계인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화재나 그 밖에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방충 또 지막기 아니면 세균 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채광이나 환기, 전기, 가스, 방사선 이외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부분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두 번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입니다. 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이 운영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자, 입원실 정원 초과해서 입원시키면 안 되겠죠. 막 복도에 한자를 눕히면 안 되겠죠. 아니면 그 빽빽하게 사람 다닐 수도 없는 공간에다가 막 침대만 밀어 넣어서는 안 되겠죠.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20병상 신청했는데 뭐 25명을 입원시키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죠. 남녀 구분하라는 거죠. 그리고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입원시키지 말라는 거죠. 자, 이번 외래 진료실에는 이 진료 중인 환자에는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 예. 즉 환자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같이 진료를 보되 같은 외래 진료실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별도의 장소에 대기시키고 진짜 진료를 봐야 되는 환자만 진료를 보라는 거죠. 이 부분도 당연합니다. 다음 자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의사 한의사라겠죠. 그래서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에 이 회복 기간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이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요양병원에 입원시킬 수가 없고, 정신질환자도 마찬가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야지 요양병원에는 입원시킬 수가 없다는 것인데, 노인성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요양병원에 입원이 가능합니다. 밑에 내용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요양병원 옮긴 경우에는 당연히 진료 기록에 관한 사본을 보내줘야겠죠. 그리고 요양기관에서 어떤 시설은 갖춰 있지만 어떤 장비 같은 형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자체 시설이나 인력을 확보해야겠죠. 그리고 요양병원 개설자는 휴일이나 야간에 입원 환자의 안전이나 진료를 위해서 소속 의료인이나 직원에 대한 비상 연락망, 즉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당연합니다. 요양병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의료기관,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비상 연락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특별하게 볼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의료기관 정원입니다. 자, 의료인 외에 필요한 인력을 두라는 거죠. 자, 세부 혜택을 보면 몇 명에 몇 명, 몇 병상에 몇 명 적혀 있습니다. 자, 병원급은 당연히 약사와 한약사를 둬야 됩니다. 자, 한약사 같은 경우는 한의사, 즉 한방 진료를 보는 경우에는 한약사 둬야겠죠. 양학은 약사 둬야 되고요. 자, 입원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이상에서는 당연히 한 명 이상의 영양사가 있어서 좀 균형된 식단을 만들어야겠죠. 각 진료 과목별로 필요한 의료 기사를 두고, 특히나 종합병원 좀 헷갈립니다. 자, 종합병원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둬야 됩니다.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 또는 종합병원 또 나오죠. 사회복지사를 둬야 된다. 이렇게 이 두 개. 그래서 종합병원에 둬야 되는 것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양병원은 당연히 당직근무자 한 명 이상 있어야겠죠.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나 치과 이생사가 부족했을 때는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네 번째 시간으로 의료관계법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